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건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는 로봇 만드는 사람입니다. 로봇 만드는데 특히 이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불리우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을 생각하고 뭔가 쓰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과 함께 앞으로 로봇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로봇이 쓰이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될까라는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현재 얘기도 미래 얘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보이고 있는 저 장면 있잖아요. 저거 제가 일부러 10년 이상 된 사진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로봇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저 로봇들은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들이고, 저 로봇들이 설치된 것은 뭐 1980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드는데 쓰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 로봇이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우리는 이런 로봇을 가지고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런 로봇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로봇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봇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보이세요? 뭔가 뭐가 다르지? 뭐 분위기는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사람이죠, 사람. 이전 페이지에는 사람들이 안 보이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에는 사람들이 같이 있죠. 이겁니다.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의 로봇들은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로봇이에요. 그런데 저런 거는 이미 수십 년간 쓰고 있고, 저런 걸로 우리가 미래 세상이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쟤도 로봇이죠. 그러니까 로봇 공부한다 그러면 이런 로봇을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로봇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처럼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쓰이는 로봇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이 로봇은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전 페이지에 나와 있던 이 로봇은 구분하기 위해서 제조용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서비스용 로봇을 사용하면서 세상을 바꿀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활 공간 속에서 드디어 로봇과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용 로봇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일지는 뭐 조금 얘기를 이제 드리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점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쓰이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어느 순간에 확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 특히 학생들은 이제 저런 애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봇들이 잘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로봇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요 한 시간이 끝났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내가 그때 길을 잘 잡았구나, 그때 내가 한정호 박사님 강의를 듣고 생각한 게 정말 기회였구나 라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원리 학습이라고 부르죠. 왜 이렇게 주어진 것만 딱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 학습을 하려면 사실은 맥락을 알아야 돼요.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진행돼 왔으니까 앞으로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로봇이 무슨 일을 통해서 저렇게 발전돼 왔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짧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얘기해 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매번 했던 얘기입니다. 저 이거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로봇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얘기할 때 저 사건은 항상 나오는 일입니다. 아마 세계사 역사에 아마 남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겠습니다. 근데 빨리 할게요. 나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로봇 대회가 있었어요. 나파라는 미국 국방성 산하의 연구 조직.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기 유성구에 있는 그 ADD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이거든요.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기를 만드는데 그 나파라는 조직이 그 무기를 만드는 조직인데 여기서 갑자기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로봇 대회를. 그게 10년 전입니다. 2012년에 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3년간 하겠다. 2015년까지 3년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회를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죠. 사고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희생이 됐는데 그때 로봇들이 들어갔거든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로봇들이 들어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봇 하는 사람들이 좀 반성을 많이 했죠. 로봇 기술이 형편없구나. 그래서 로봇 기술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대회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로봇공학자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다 같이 어떠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까? 물론 이제 팀은 여러 개로 나눠져서 대회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1등인지 뭐 이런 가려가면서 경쟁하면서 해볼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가 시작이 돼요. 3년간 서바이벌 미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 250여 개 팀이 모여요. 그래서 서바이벌 때 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라운드가 되게 많아요. 예선전이 되게 많고 그 예선전에서 성적이 좋은 팀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고 성적이 안 좋은 팀은 이제 떨어져서 집에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싱어게임 같은 거 보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자, 그렇게 로봇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은 다 왔어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어디 말만 해보세요. 거기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같이 이제 막 로봇 진짜 잘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팀을 짜서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다 모았는데 한 250개뿐이 안 되더라고요. 250개가 작은 숫자 같죠. 굉장히 큰 숫자 같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숫자인지 큰 숫자인지 어쨌든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8가지 임무를 줬어요. 그때 8가지 임무를 이걸 기획한 것도 되게 잘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8가지 임무를 로봇들이 못하는 겁니다. 챌린지라는 말이 진짜 맞을 정도로 못했어요. 그런데 저 8가지 임무를 잘 해야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하나도 못하는 로봇이 한 반은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걸 못해? 왜? 이렇게 제가 한번 8가지 인물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볼게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 들을 때 로봇 좀 아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과학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저거 못해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1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10년 전 저거 어떻게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사람을 구할 거예요.
사람이 위험에 처하고 뭔가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사람이 가면은 사람이 도와주러 가면 그 사람도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구하러 가면 안 돼요. 기계, 즉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기계, 로봇이 가서 구해주는 게 맞습니다. 로봇 하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로봇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걸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임무. 첫 번째 임무는 자동차 운전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 로봇이 그 운전석에 딱 앉아갖고 핸들 딱 잡고 악셀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왜 단번에 안 한다 그래. 로봇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군요. 저걸 어떻게 해? 그러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뭐 자율자동차 나온다, 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 쓰다가 사고 났다, 뭐 이런 얘기 막 들려오고 있고, 자동차를 막 센서로 막 뒤덮고 뒤에 트렁크 열어보면 이따만한 컴퓨터 들어있고, 그런데도 뭐 자율주행 한다 만다 그러고 있는데, 10년 전에 재래식 자동차를 그냥 로봇이 이렇게 뚝뚝 걸어가고 탁 앉아갖고 하는 거예요. 운전을. 될까요? 돼야 돼.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 우리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그 버스 누가 운전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지하철? 사람이 했습니다. 왜 뭐? 휴머노id 만들고 있어? 저 마이크 잠깐만 맡아주세요. 어렵지. 진짜 일도 안 되지. 넘어지고 나 망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자동차 운전해야 돼. 걔가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두 번째 임무가 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요,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차에서 내려야 돼요. 차에서 내린다고. 어마어마한 임무입니다. 저게 제일 어려웠어요. 8가지 중에.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로봇 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냥 차에서 내리는 거를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리지. 차에서 내려서 뭐 할까를 생각하지. 차에서 내리는 거 잠깐만, 내가 여기 문을 열고 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저기다 닿은 다음에 여기 팔을 빼갖고 이렇게 비껴 나가면서 몸을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져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다리 깁스라도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굉장히 큰 임무인 거는 압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강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합니다. 사람들이 잘하고 쉬워하는 걸수록 로봇들이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려는 모라베기 역설인데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일수록 로봇들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일수록 로봇들은 진짜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로봇들이 수행해라 라고 하니 로봇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 했죠. 원래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건 쉬워요. 로봇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것만 열심히, 로봇 공장에서 잘 쓰는 것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걸 해라 라고 하니까 완전히 챌린지가 된 거죠. 이게 로봇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로봇이 탄생하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도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별로 이런 도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 잘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공장에서 에러 없이 물건 잘 만들어내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무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잘하세요? 어떤 문이 있더라도 열고 들어가세요? 잘합니다. 근데 저 임무가 딱 발표가 됐을 때 그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자들이, 세계적인 대가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손 들고 질문합니다. 되게 웃기죠.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문고리 뭔지 알려주나요? 문고리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나요? 아니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막 좌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 로봇들은 암기해서 하는 기계예요.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고리를 안 알려준다라는 거는 그걸 그냥 알고 뭐가 나오든 잡고 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간들은 그거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신기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 임무는 밸브를 돌려서 냉각수를 유통시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벽을 뚫는 건데 벽 옆에 드릴을 놔둘 거거든요. 그 드릴을 잡아서 뚫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안 알려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다들 무너지는 거예요. 멘붕이에요, 멘붕. 안 알려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떤 일을 꼭 계획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끝나고 1시간 뒤에 끝나고 뭐 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으세요? 아, 참 로봇처럼 사시는군요. 아니 계획 안 했어. 우리 계획 안 했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저 강의에. 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마음 편히 살아요. 그냥 임기응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 계획된 대로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만든 사람들은 인간처럼 계획하지 않은 일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대회 전날 자정에 짜잔 하고 공개해요. 이번 라운드의 서프라이즈 미션은 이겁니다 하고 공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밤새는 거예요. 그냥 저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 이런 식 밤새봤자 몇 시간 안 남았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벽돌 우르르 쏟아놓으면 그 벽돌 막 난장판을 헤쳐가는 거였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계단, 저런 계단 올라가는 거에 끝이었습니다. 자, 저 8가지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로봇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었어요. 저기 모든 게 다. 그런데 너무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대가들은 물론이고 저 같은 사람들도 참여해서 로봇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되게 그래서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출전했던 것 자체가. 왜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진짜 공부 진짜 잘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저기서 배웠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쉬워요. 쉬운데 진짜 이거는 100명이면 100명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 있잖아요. 걔랑 친구 먹으면 돼요. 진짜로. 진짜 친한 친구가 돼야 돼. 근데 그러면은 그 친구가 계속 옆에서 알려줘요. 그러면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번 시험 문제 뭐 나올 거다 그러면 딱 듣고 그래? 그 뭐 답은 뭔데? 그럼 그거 3번이야. 왜 이거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딱 듣고 딱 보면 시험 문제 나와 있어요. 진짜로. 딱 한 문제 더 맞는 거잖아. 그렇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계시죠? 내가 제일 잘하는 애야? 그러면 좀 옆에 좀 못하는 사람들이랑 좀 친해져 갖고 좀 알려주고 그래요. 그거였어요. 딱 가보니까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제를 못 풀잖아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출전은 했는데 큰일 났네. 그래갖고 여선전 막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옆에서 알려줘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뭐 이러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분들은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 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좀 가서 물어봤어요. 신기하잖아요. 저 어떻게 했어요? 막 물어본 거죠. 그러면 안 알려줄 것 같죠? 알려줍니다. 엔지니어들은 그래요. 과학자들은 참 착합니다. 그래갖고 안 알려줘. 이거 특허야. 너한테 절대로 알려줄 수 없어. 이런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막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거는 말이야 어떻게 하는 말이야 막 알려준다 그러면서 말로 설명 안 되잖아요. 그림까지 그려줘요. 막 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갖고 막 그림 그려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저기 듣고 있던 사람이 또 와요. 저 뭐 알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거기가 강연장이 돼요. 대회장인데 강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3, 4, 5 막 모여갖고 막 경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막 박수 쳐주고.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그거 듣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갖고 부하 직원들 딱 됐고
저는 그때 한양대학교가 아니라 로보티즈라는 회사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제 부하 직원들하고 출전한 건데 부하 직원들하고 딱 모였고 저기 있잖아 너 저 레리 프렛 알지? 그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된대. 이러고 막 알려줘요. 그럼 될까? 한번 해볼까? 해보자. 그럼 해봐요. 됩니다. 오 된다. 이렇게 기술들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빠르게 기술을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만 그런 거가 아니겠죠. 거기 대회에 출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협업과 경쟁과 그런 공유를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그 대가들이 그냥 다 가르쳐 주고 말았겠어요? 아니죠.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대회가 갖고 있는 힘이더라고요. 공유가 갖고 있는 힘이고 우리 인류가 발전해 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말도 안 되는 임무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서비스 로봇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24개의 팀의 결승전 명단이 공개가 되죠. 이게 라운드가 이제 계속 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 6월에 캘리포니아의 포모나 시티에 모여서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진출했던 24개 팀의 명단입니다. 이거는 다파가 그 보도자료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한국도 있죠. 가운데 사우스 코리아라고 있죠. 카이스트 맨 위에 있네요. 팀 카이스트. 여기 뭐 대전 사람들이니까 카이스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뭐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죠. 그다음에 서울대가 보이고요. SNU가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예요. 그다음에 로보티즈 제가 이끌고 있었던 로보티즈라는 팀, 그리고 일본의 5팀, 미국의 12팀, 독일의 2, 이탈리아 하나, 홍콩 하나, 이렇게 총 6개국의 24개 팀이 결승전에서 이제 과연 될까?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됐을까요? 잘할까요?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2015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승전이 시작이 됩니다. 잘하죠? 저 각종 꼼수가 난무해요. 저 발 하나 빼놓고 있는 거 보세요. 빨리 내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도 잘합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죠. 진짜 꼼수들이 난무해요. 이거는 그냥 뭐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밸브도 열고요. 그 다음에 저 벽뚫기, 저게 진짜 어려운데 저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힘을 제어하는 건데 너무 힘을 줘도 안 되고 너무 힘을 안 줘도 안 되고. 자, 그리고 결승전 서프라이즈 미션은 잘못된 전원 플러그를 뽑아다가 제대로 된 데 꽂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 벽돌 보이세요? 우르르 쏟아져 있죠. 불규칙해요. 그거를 발을 잘 놓고 균형을 잘 조절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죠. 이 경기에서 카이스트가 45분 만에 주파해서 1등을 했어요. 카이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쇼킹했었던, 그래갖고 우승 상금 한 2밀리언 달러니까 한 1,300원 환율을 계산하면 한 26억 정도 되는 상금을 가져갑니다. 어떤 원리로 예전에는 못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따가 질문 시간에 질문하게 해줄게요.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었어. 지금 계속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따 질문할 수 있게 해줄게요. 자, 뭐 어떤 원리로 예전에는 안 된다, 저거 못해, 그러고 있었던 게 결승전 때는 되네?가 됐을까요? 물론 3년간 진짜 열심히 연구를 했죠. 그럼 뭘 연구했길래 저게 됐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뭐가 그 차이점이었을까요? 뭘 연구했을까요? 뭘 성공했길래 저게 된 걸까요? 인간은요, 뭔가 보고 판단하고 듣고 판단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대뇌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 그게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보고 일하고 듣고 일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몸이 일하는 건요, 그냥 느끼면서 일합니다. 힘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척수를 통해서 많이 그냥 끝나버려요. 중추신경
중추신경계 중에 대뇌가 아닌 소뇌, 중뇌, 간뇌 그리고 척수 여기에서 그 명령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대뇌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이 되는 줄 알아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여기 척수 진짜 빠르게는 척수단에서 만들어서 근육에다 명령을 주는 겁니다. 뭐 촉각, 뭐 근육 여기서 올라오는 센서 신호들이 쭉 올라오다가 척수에서 명령이 만들어져서 대뇌까지 안 가고 그냥 근육의 명령이 그냥 쭉 나가요. 잡아라, 잡았구나, 놔라, 놔라, 뭐 이런 식으로 힘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들은요, 그걸 잘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그렇게 일하면은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고 그랬다가는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가 높아져요. 그런데 인간은 사실은 느끼고 일하고 있었던 거고, 인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을 하려면 인간처럼 힘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대가들한테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서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배우고 했던 사실이 거기였어요. 위치 제어하지 마. 힘을 느끼면서 힘을 가지고 놀아야 돼.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힘 센서를 달아봐. 힘 센서를 달아서 그 힘을 가지고 계산을 해. 계산은 할 줄 알지? 왜냐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과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돼요. 왜요? 뉴턴 법칙이 뭐예요? 제3법칙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칙이 뭐예요? F는 MA. 다 같이 외칠 줄 알았는데 떼창으로 외칠 줄 알았는데 F는 MA잖아요. 힘을 알면은 질량 M을 알고 있으니까 A 가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가속도를 안다고요. 가속도를 알면 적분함 속도고 적분함 위치예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계산을 해. 그리고 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배운 거죠. 그리고 와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되네?가 되는 거죠. 문고리가 무슨 문고리인지 몰라도 그냥 쭉 가다가 뭔가 탁 느껴지면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걸 다 계산하고 요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잡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가. 뭐가 느껴질 때까지. 느껴졌어? 그 다음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잡혔어? 꾹꾹꾹꾹 신호 들어와? 힘 많이 들어와? 돌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손잡이라도 잡고 돌리는 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벽 뚫기 할 때도요, 이 벽을 드릴을 잡아갖고 너무 힘줘서 뚫으면요, 이 안 움직여요. 너무 힘을 안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벽까지 가질 않아요. 적당한 힘, 벽을 딱 짚고 있는 적당한 힘을 딱 느낀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힘을 유지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벽이 뚫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움직이는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로봇들은 힘을 느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2015년부터요. 그게 서비스 로봇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죠. 이 다파 챌린지 끝났어요. 그리고 2016년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봇을 공개를 해요. 저 비디오 플레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저희 요건 플레이 한번 눌러야지 될 거예요. 자, 됐네요. 아틀라스 2인데요. 저 로봇이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고 불리고 있고, 다파 챌린지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힘 제어를 진짜 잘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눈 덮인 산길을 걷게 해요. 그런데 눈 덮인 산길을 예전에 로봇 기술로 걸었다 그러면 못 걸어요. 저거 눈은 막 푹푹 꺼지잖아요. 그리고 미끄럽죠. 산길이라 예측도 안 되죠. 저기를 걸으려면 발에 힘을 잘 느껴가면서 땅을 잘 느껴가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저렇게 걸어요. 근데 저렇게 힘을 느끼면서 걷게 하니까 인간처럼 걷는 게 나오더라고요. 인간 저렇게 걸어요. 특히 자정이 넘어가면 저렇게 걷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 길거리에 보신 적 있죠? 전 본 적 있어요. 저렇게 걷습니다. 인간은 저렇게 걷는 거였어요.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저 원래 공장에서 쓰는 딱 고정된 로봇한테는 저거 되게 쉬운 일인데 다리가 고정되지 않고 있는 로봇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건 드는 순간 앞으로 꼬꾸라지고요, 놓는 순간 뒤로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딱 균형 계산하면서 힘을 느끼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임기응변을 합니다. 힘을 느끼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지금 뭐가 느껴져서 뭐야 하면서 자기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을 프로그램이 바뀌어져서 돌아가죠. 그리고 상자를 들어라라고 임무를 줬는데 상자를 들려면 무게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다시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임기응변이라고 불러요. 인간은 저렇게 임기응변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되게 안쓰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 감정이입하는 거, 그게 또 인간의 또 참 특징이죠. 저거는 다파 챌린지 때 이제 좀 저 로봇이 좀 많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끝 뭐 이랬거든요. 이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저렇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막 이런 뭐랄까 약간의 후회? 아무튼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로봇이 제조용 로봇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납니까?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납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힘을 느끼면서 로봇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측면인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법입니다. 법, law. 뭐냐면 인간들 세상에서는 법이 있어요. 법률, 헌법도 있고 법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법인데 로봇들을 잘 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 로봇이 움직일 때는 인간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야 되는 게, 로봇이 옛날 제조용 로봇들 막 움직일 때는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막 이따만하게 막 차도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용접도 하고. 그런데 그런 로봇이 움직일 때 인간들이 딱 가잖아요. 근데 인간이 간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쳐요. 그럼 사람 다칩니다. 굉장히 막 안전사고, 그 진짜 막 사람 사망사고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봇을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사람 보고 너 로봇한테 가까이 가지 마 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움직일 때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서 제조용 로봇들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잖아요. 사람 있으면 그거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SF 영화 보면은 로봇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도 막 같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막 살아요. 막, 그렇죠? 그거 다 불법 행위입니다. 다 범법자들이에요.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미래 SF 영화니까 가능한 거고, 아무튼 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힘을 느낀다? 힘을 느끼는 로봇이다?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 이게 움직이다가 힘을 느끼는 로봇이라고 하면 움직이다가 이상한 힘이 느껴져? 그러면 멈춰, 스탑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치지 않고 쳤다 싶을 때 딱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톡 건드리는 듯한 느낌만 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봇들은 1초에 한 100번 정도 계속 연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빨라요. 자, 그렇다면 뭐죠? 힘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이 있어? 그러면 법을 바꿔도 되겠네? 사람이 안전해졌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느낄 수 있는 로봇에 한해서 이상한 힘이 느껴질 때 딱 정지할 수 있는 로봇에 한해서 인간과 로봇은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뀝니다. 2017년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어떤 게 중요하게 됐냐면 인간과 로봇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즉 같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 게 돼버렸죠.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모라베게 역설이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라베게 역설은 나가실 때 그냥 한번 잊지 말고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한스 모라베기라는 그 로봇공학자예요. 지금은 연세가 한 70세 이상 되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로봇을 가르쳤던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맨날 했던 얘기예요. 로봇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쉽고요. 로봇에게 어려운 일이 인간에게는 쉬워요. 이런 로봇의 특징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후세들이 이 말에 이 진짜 깊은 통찰력이거든요. 이거를 되새기기 위해서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이름을 존경의 의미로 이름을 딱 붙여서 말을 해요.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로봇 하시는 분들 다들 모라베게 역설을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저것만 잘 알고 있어도 미래 세상이 보여요. 즉 로봇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보입니다. 지금도 저거 잘 보고 잘 썼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로봇 초기거든요. 로봇 되게 초기인데 로봇 모라베게 역설을 잘 해석했던 사람들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뭐가 중요한 건지. 자, 인간과 로봇이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세상으로, 서비스 로봇 세상으로 진입하자마자 모라베게 역설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있는 거는요, 그 치킨, 닭 튀기는 로봇 만든 곳이고요. 밑에 있는 곳은요, 이제 다들 이제 아는데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로봇 만드는 걸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거 지금은 아 그래 저 사람들 성공했어라고 알고 있지만 2019년에 저런 게 나왔을 때는 되게 생소했어요. 우리 불과 4년 전이에요. 4년 전, 불과 3, 4년 전. 근데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 저런 게 다 있어 신기하다 뭐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받고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는데, 저 닭 튀기는 거 저 별거 아닌 것 같죠. 기술적으로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생각해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게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할까? 그런 걸 딱 잡으면 그건 로봇들이 하기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하기 싫고 어려워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게 모라베게 역설에서 로봇들이 잘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원래 치킨집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알바생들을 잘 뽑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바생들 뽑으면 저 치킨 튀기는 거 시키거든요. 하루 해보면 막 기름 튀고 위험하고 힘들고 냄새 이상하고 안 해요. 다음날 출근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사장님이 저거 하잖아요. 손님 응대를 못 해요. 저거 하려면 장갑 껴야 되지 막 하고 하다가 손님들 장갑 벗어야 되지 또 하다 카운터 가서 맥주 따르고 저 두 개 동시에 못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로봇들이 딱 해버리면 어차피 일손 못 구해서 못 하고 있는데 로봇들이 딱 해버리면 혼자서도 치킨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사용하죠. 그리고 바리스타 로봇은 그 드립커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 드립커피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에스프레소 머신에다 넣고 하지 그 드립커피 일일이 그 팔 아프게 아우 시간도 느리고 그거 못 하거든요. 자, 그걸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굉장한 성공을 해요. 이런 거 여기 이것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서 인간들이 잘 못하는 건 뭘까?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건 뭘까? 그걸 어떻게 로봇으로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잘 잡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럴지언정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그때는 더 심하겠죠.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작동한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아이들은 이 모라베게 역설을 계속 생각하면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10년 뒤 이 아이들이 로봇과 진짜 본격적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는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지금 대기업들이
제가 너나 없이 지금 투자도 하고 막 로봇 팀도 꾸리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2021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터지자 비대면 상황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 로봇들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서비스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텔에서 물건 날라주는 로봇, 서빙하는 로봇들, 이런 로봇들이 막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 2022년에서 2023년 요즘의 화두는 뭐니 해도 물류예요. 물건을 배송하는 것. 이거 로봇들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상차하고 하차하는 거, 이게 한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라스트 원 마일, 맨 마지막에 고객에게 물건을 직접 배달해 주는 것, 이 라스트 마일이 또 한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로 물류 로봇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 세상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 기사 보셨어요? 상하차 작업은 새벽에 노동 지옥이었다. 그래갖고 막 과로사 하시는 분들 뉴스 나오고 막 그랬어요. 불과 2년 전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 막 배달이 막 급증하자 너무 막 과로한 거예요. 하루 4시간 자고 20시간 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 상황, 그런 사람이 해선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들이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생각해야 돼요. 모라베게 역설을. 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로봇들이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물류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갈등 상황이 나오면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거 로봇으로 해볼까? 그럼 맞아요.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건 뭐냐면 로봇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미래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이런 것도 보셨어요? 택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새로 신축된 아파트들 중심으로, 새로 신축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단지에는요 차들이 진입을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고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교통사고 안 일어나게 만들려고 차 들어오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택배를 배달할 수가 없네요. 지하로 들어오세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웬걸 택배하는 그 트럭들은 높이가 2.2m야. 근데 지하로 가려면 2.1m 이하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높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저기 한 1km 되는 거를 그 짐을 들고 가요? 난 못하겠어. 근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마 그러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누구 편도 못 들어줘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대란이 일어났어요. 막 그 관리사무소에다 그냥 짐 우르르 던져놓고 그냥 가버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저거 로봇이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저런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 마지막 1마일을 로봇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각국이 진짜 로봇 좀 한다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스타쉽, 저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지금 가치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만 3조, 4조 원 정도 되는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회사입니다. 기술로 치자면 뭐 그렇게 큰 기술은 아닌데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하는 기술인데 저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보이죠. 아직 법이 막고 있어요. 법이 막고 있어갖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는 거의 다 준비됐어요. 그냥 법만 개정되면 나와요. 근데 이 법이 올해 개정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우리가 저 법이 저 막고 있는 법들이 딱 개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로봇이 배달하는 거를
보게 될 거예요. 인도 걷고 있으면 로봇이 쪼르르르 자율주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떠세요? 지금 저런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더 큰 세상에서 살 거고 로봇과 같이 일하는 세상에서 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력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그 상상력은 모라베기 역설에 기초해서 인간들이 잘하는 게 뭘까, 잘 못하는 게 뭘까, 이걸 구분하는 시각부터 갖게 하는 것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